안녕하세요. 오늘 소통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게 된 이치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소통을 하기 전에 제 전전 강연에서 소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줬는데, 저는 그런 어떤 실전적인 것보다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 소통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소통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듣죠. 뭐 소통해야지, 소통이 안 된다. 혹은 뭐 지금 건국대학교 투표하고 있는데, 투표가 아니라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거기서 후보 중에 한 명이 공약이 있거든요. 소통을 잘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고, 소통이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시나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통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소통에, 제가 방금까지 해주신 이야기는 소통에 대해서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함. 이것이 이 소통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대화를 하거나 혹은 서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소통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잠시 후 화면을 보실까요? 혹은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사용해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의 세 가지 방식이라고 제가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방금 소통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소통의 방식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 왜? 한국말로 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Вы понимаете, если я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이런 식으로 말하면 혹시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왜? 여러분들 대부분의 모국어가 한국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이제 소통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통의 방식을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언어로 소통을 하는지 알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하죠? 일단 인사부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요즘 뭐 물어보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J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J.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STP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MBTI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에 해당되는 MBTI를 보통 말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제가 MBTI를 물어봤는 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답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MBTI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금 쓰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MBTI 같은 거 사실 정말 과학적이지 않고, MBTI 같은 거 뭐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소통이 된다고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내가 MBTI를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래 이러고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MBTI를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MBTI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MBTI를 답변하게 요구를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 분위기가 깨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BTI를 그런 식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 기대와 저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통을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가면서 소통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대방의 관점과 상대방의 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오해 없이 고지고대로
진심으로 듣는 이 경청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나한테 이것을 말해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진정한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청의 과정이 없이 내가 상대방의 관점과 상대방의 기대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돗자리 깔고 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청의 과정까지 해서 상대방이 무슨 언어로 소통을 하고 상대방이 그리고 적절한 어떤 방식으로 된 소통을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대와 상대방의 관점에 상대방의 기대를 경청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은 그때 이제 소통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소통이 쉬운데 소통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근데요, 가끔 우리는 이 소통이라는 게 아예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쟤 처음 봤는데 좀 별론데? 근데 나 쟤 좀 별로라고 들어서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의 아예 소통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 선입견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 다른 시간마저 다른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각자 그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선입견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들 소통을 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 선입견 때문에 소통이 열릴 가능성까지 버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막 그런 말 있죠. 쟤 얘기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던데? 쟤 얘기해봤는데 그런 애 아니던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소통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다가 내가 그 사람과 말해보니까 저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가능성마저 닫아놓는다면, 그 소통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할 때 이 소통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가 만약에 소통의 가능성을 올 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면 상대방과 이제 맞는 언어로 상대방과의 그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을 택해서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화를 진행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이 소통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그 좋은 관계에서 가끔씩 사람은 한계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 가장 먼저 첫걸음이 되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이 소통이라는 것이 인간 자체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